쉽게 가시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푸신 소식인데요. 고령층을 상대로 접종 예약률이 예상치를 상당히 밑돌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비상입니다.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어제 0시 기준입니다. 6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70에서 74세 40.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65세에서 69세 21.4%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초반 예약률이 높아야 되는데 초반 예약률이 절반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예약률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7, 80%는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아마도 이렇게 고령층의 예약률이 낮은 건 결국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상 반응이 있을 시에 인과성이 없어도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상 반응들이 많이 접수되고 그런 접수된 것 중에서 실제로 인용된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각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불과 한 3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지금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 입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 버짓 안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치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국민들이 안전하게 말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두툼한 어떤 또 인관성이 없더라도 예. 지원해주는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중심으로 보도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감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미국 백신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승인을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조금 더 균형 있게 국민들에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의료계도 굉장히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맞으면 6명, 7명이 맞아야 되는데 예. 또 버리는 양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지금도 양도 적은데 그런 것들을 촘촘히 다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다시 한번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접종 예약률이 떨어지자 새로운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다시 말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지금 정부는 이미 백신을 맞으면 백신 접종하면 출국했다 입국했을 때 2주간 자가격리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예약률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5인 이상이 만남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종 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될 텐데 과연 저런 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란 또 의문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저게 현실적으로 인센티브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국도 접종률이 높지만 한 30% 정도는 계속 접종을 거부하는 화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거부하는 층이 있어서 이게 집단 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런 불신 때문에 접종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후반부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거부하는 연령층이 있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맞겠다는 사람들을 좀 늘리는 방법. 근데 저런 인센티브보다는 지금 저희 접종 순서가 저부터도 아직 저희는 오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순서가 되면 좀 빨리 되면 맞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먼저 맞겠다는 사람을 조금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외의 반응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좀 자연스럽게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접종이 계속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만 계속 늘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뭐가 이상해서 인센티브를 내리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을 거고, 아까 5인 이상 해제 같은 좀 비현실적인 어떤 인센티브 자체는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의심을 키울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접종 순서에 예. 배열을 좀 다르게 해서 먼저 맞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선 접종해주는 그런 정책 한번 써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연령 제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맞겠다는 사람들부터 먼저 맞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셨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그래서 30세 미만은 접종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인데요.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약자가 맞지 않은 남은 물량을 지금 맞은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 발생 우려가 있어서 30세 미만 연령층의 접종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접종 당시 A씨의 나이 등 기초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병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여부 질병청에서 검토를 요청했다. A씨는 이상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보건당국이 30세 미만 접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아무런 사전에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놨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문제는 있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보건소가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벌칙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부주의하게 처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백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